다음 두 번째로 설명하려는 것은 재산조회제도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다음 단계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기본적인 세팅은 그게 조금 주요하지 못하거나 뭐 안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디까지 파고드냐면, 지금 좀 아까 말한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내비쳐라라는 뭐 이런 정도의 세팅인데, 그게 조금 이제 연계돼서 아예 적극적으로 그런 금융이나 시간 등 관련 기관에 이 사람 재산 좀 어떻게 파악해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단계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제는, 그러니까 재산명시 단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숨긴 거 이런 같은 걸 좀 그렇게 해서 찾아보겠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 이쪽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 그걸 갖다가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적인 이런 정보, 이걸 갖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이해의 목적으로 썼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함부로 자기가 다른 쪽 용도로 재산을 갖다가 조회해 놓은 결과를 쓰면 이런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재산 명시 이것을 전제로 한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통계치에서도 그 통계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는 통계 봤죠. 그래서 재산 명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첫 번째 거는 명령을 했는데도, 재산 명시 명령을 했는데도 주소가 잘 파악이 안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교부 송달 말고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은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송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등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래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각주 보면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에 의할 수 없으므로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제 못하는 그 단계에 그런 요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 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더 좀 추가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좀 수색해서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게 두 번째네요. 그래서 집행 목록상의 재산만으로 채무자의 어떤 이 재산 파악된 것만으로는 지금 택도 없다. 그래서 더 찾아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슬슬 재산 명시제도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슬슬 이렇게 회피하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 또는 허위로 막 재산 목록 막 내고 이랬을 때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재산 목록에 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채무자가 재산을 명시한 것에 대신해서 이 재산 조회 신청한 돌아온 결과를 가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하여튼 신청 절차는 신청 사유, 아까 같은 지금 설명한 사유를 소명해서 서면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비용 등을 미리 내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회 신청서는 이거는 이제 양식화된 거고, 뭐 아까처럼 그냥 풀었어도 되는데 이건 그냥 법원에 있는 양식이네요. 재산조회 신청서. 그래서 채우면 되겠네요. 신청 사유 같은 거 체크하도록 되어 있네. 신청 취지는 재산조회 실시한다. 뭐 이런 거네요. 체크 형식으로 이미 마련된 양식이네요. 그렇게 해서 별지의 어떤 기관에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사람의 재산을. 여러분 실전적으로 재산 파악하는 거,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집행해서. 사설 탐정 비슷한 거나 신용 조사 기관은 있는데, 앞으로 탐정제도 같은 것도 들어올 것 같고, 또 탐정제도는 재산적인 물색 말고 약간 형사적인 뭐 이런 거에서 쓰일 것 같고, 지금 재산조회는 신용 뭐 무슨 기관인가 그런 건 조사 기관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신용조사기관이 정식 소송을 뭐 소송 신탁이나 뭐 약간 탈법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신용 조사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재산 집행할 재산은 어떻게 찾겠어요? 등기부등본은 열람할 수는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근데 등기부등본은 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적으로 편제가 되지 않았고 그 땅 지번 위주로 됐으니까 어떤 땅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막연히 지금 합격자처럼 막연히 수험번호 알아야지 안다는 전제로 확인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지금 이런 지금 집행법사 단계 말고 상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실제 재산. 회사 다니는 경우는 월급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노숙자 아닌 이상 어딘가선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는 자고 있는데 그게 자기 집인지 아닌지 그게 자기 집 아니더라도 자기 집이면 소유권이 이제 자기가 돼 있는지 뭐 어디로 또 딴 사람한테 돼 있는지고 자기 집이 아니면 임대차 관계니까 뭐를 주목해야 돼? 보증금 주목해야 되죠. 보증금. 그러니까 채무자 재산 그거 하고 채무자는 또 뭐 어찌됐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뺏기 싫으니까 빼돌리려고 할 거고 그거죠 뭐. 그러니까 채무자 중심으로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거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을 때 제일 손쉬운 게 월급이죠. 아까 말한 동산에 대한 집행은 앞으로도 배우고 아까도 뭐 압류 금지하고 뭐 이런 물건이 있는데 실제 동산에 대한 거는 이중성이 있어요. 값어치는 별거 없어. 잘 생각해봐. 값어치는 별거 없잖아 동산. 그렇잖아요. 근데 타격은 사실은 심해요. 동산의 경우는 타격이 무진장 심한 게 이 자기 방에 막 들어와가지고 가재도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 감정적인 타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등기부상에 있는 부동산은 거기서 압류하고 뭐 이런 거로 들어와도 약간 이 관념적인 거니까 등치는 훨씬 크고 뺏기는 거는 왕창 뺏기는 건데 이 동산에 대한 거는 값어치는 별거 없는데 어떤 이 정서적인 면에 대한 타격은 엄청난 거예요. 압류 들어오고 막 딱 그런 기억이 왜 빨간 딱지 붙인다 그거 그게 타격이 제일 큰 거야. 막 그 집에 들어와서 그러는 게 동산 집행이 그런 양면성이 있어. 값어치는 별게 없는데 그 어떤 감정적인 타격을 엄청 가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재산을 찾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재도구 뭐 이런 거가 별 값어치는 없는 상태에서 그 물색을 잘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보증금 이런 것, 그 다음에 월급 이런 것밖에 없지. 부동산 같은 거는 있는데 등기부를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고 공시되니까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으리라는 지번을 알아야 확인해 볼 거 아니야. 이 사람 소유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탐색이. 전국 지번 다 뒤져보다가 우연히 발견하나? 그거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 소유인지 아닌지 어떤 번지의 재산이 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그걸 포착 어떻게 해? 그게 노하우인데 아까 살고 있는 집은 살고 있는 집 찾아가 보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월급 같은 건 이 사람 고용관계를 보면 될 텐데 어떤 이 사람이 재산이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번지를 어떻게 파악해내냐 이거지. 그 번지 아무리 등기가 공시됐어도 그거는 지번을 안다는 전제에 보는 거니까 그 지번 그렇게 이 사람 우편하면 다 뒤지는 거야. 재산세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는 그런 달에 그거 가지고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는 거 그거 보는 거야. 그거 찾아가지고 그 재산세 고지서 보면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 사람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번지와 그 사람 재산의 소유관계는 그 우편물을 뒤지는 거야. 우편물. 그러니까 우편물을 잘 뒤지는 거야. 우편물 뒤지면 보험료 같은 거 낸 거 건강보험료 낸 거 같은 거 나오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막 탐색을 하는 거야. 탐색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신용조사기관들이 정식에 인정받은 데서는 뭐 그러니까 인정받아서 하는 건데 약간 불법 이런 기관 등은 그거 플러스 이제 어차피 돈 못 받는
채권 같은 거 불법적으로 양수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체크해서 재산조회 해달라고 보낼 수 있게 리스트가 돼 있네. 그래서 뭐 양식이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제도.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제 뒤로 나자빠져 버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명예적인 측면에서 불이행자 명부에 올려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람하거나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효과를 거둔과 함께 일반인한테도 이 사람 리스트를 보고 그 사람의 신용 나쁜 거다라고 파악하게 해서 신용조사를 일반 사람들한테 용이하게 할 뭐 그런 취지이던데 일반 사람이 여기 리스트 올라간 것까지 보면서 하는 개인의 경우는 아니고 무슨 아예 대출기관 같은 경우는 재산 목록 보고서 요놈이 또 빌리러 왔다 이렇게 파악하는 뭐 그런 건데 어차피 그런 정도 금융기관이면 블랙리스트 갖고 있잖아. 블랙 꼭 이 재산 목록에 올라가 있기 전 단계에 신용등급 뭐 몇 등급으로 다 관리한다는데 하여튼 개인의 경우는 이거 보면서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판단하는데 뭐 이용하겠어? 그러니까 금융기관 등이 혹시 신용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미 뭐 자기네들 다 전산화된 뭔가를 갖고 있겠지. 등재 신청 요건과 절차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뒤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재산 명시 이런 기일 등에 있어서 불성실하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네요. 그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은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뒤에 집행권원이 있은 뒤에 확정된 뒤에 6월 이내의 경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한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는 제외한다. 관할법원에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해서 채무자 보통재판적 있는 곳, 보통재판적은 여러분이 채무자 주소 뭐 이런 거 민사소법에서 배운 경우인데 그 다음에 이 신청이 들어오면 뭐 이유가 없거나 또는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안 받아주는 기각결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네요. 그 다음에 만약 받아준다면 결정이 있다면 법원 사무관 등은 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그것을 갖다가 등재 결정을 비치한 뒤에 작성된 명부의 부본을 주소지 등에 채무자 주소지 등에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에도 보내네요. 금융기관 등에도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불이행자 이 작성된 명부를 보낸다. 그래서 결국 누구나 복사해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한편 이것을 갖다가 말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채무 갚았으면 더 이상 이제 명부 작성된 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는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재산 명시하라. 그 다음에 명시에 따라서 여의치 않았을 때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을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제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는 채무에 법원이 판결까지 내려줬는데 그래서 갚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확정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안 갚으니까 약간 명예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주소지 등의 이 사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용 불량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일반인한테
열람할 수 있고 복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다. 집행 보조 절차로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다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제도 이전에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뭐 재산을 물색 탐색하거나와 함께 뭐 요건에 맞춰서 하는 거 이전에 실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뭐 사실상 몸으로 뛰면서 약간 탐정적으로 하는 그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판결만 받아서 그 판결에 따라서 채무자가 순수히 이행되면 제일 좋은데 그 다음 단계도 참 골치 아픈 단계가 펼쳐지는데 변호사가 판결만 딸랑 주면 당사자는 사실은 그걸 바란 건 아니고 그 내용에 따른 돈을 손에 져주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랄까 어떤 이 법적 도움이 제대로 지금 이 법조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되겠어요?